컨셉이 있습니다. 소개도 하기 전에. 원래 소개를 좀 하고 좀 이렇게 나타나셔야 축 처지는 오프닝은 처음 봅니다. 축 처지는 게 아니고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든 텐션을 겁니다. 유지하는 건가요? 그럼요. 김구라 씨. 할 일은 좀 하겠어요. 예. 자, 소개 좀 할게요. 네. 정기로 돌아온 심야 기담의 새로운 MC 김구라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말이죠. 저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호불호도 좀 있는 MC기도 하고, 그래도 사실 제가 이런 분야를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니, 나가주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저는 이런 그 괴담들이 요즘 20대, 30대 분들한테 성행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도 어떤 일종의 다크 판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크 판타지. 네, 지금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너무 쉽더라고요. 만들어졌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이 사실 조금 빡빡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포 영화를 좋아하듯이 이런 다크 판타지에 빠져 있다는 얘기. 걱정하지 마시고. 박박사. 저 이런 태도 좋지 않아요?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뭐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귀신 얘기하는 사람 제일 좋아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했는데 아무도 귀신들이 이 근처에 오지는 못하겠구나. 아니야.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싹 쫓아냈어요. 8살쯤 되는 애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차를 꺾었는데 다행히 그 꼬마 친구가 뒤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다친 거 없나 확인하러 딱 갔는데 내려서 가는 순간 이 꼬마 애가 표정이 바뀌더래요. 이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봤는데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와, 너무 무섭다. 너무 놀래가지고 차로 막 뛰어가가지고 문 닫은 채로 바로 뒤를 봤는데 없어. 꼬마애가 없어. 그 앞을 딱 봤는데 앞에 딱 도끼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셨다고. 기절하셨어. 기절하셨대요. 제덕 형이. 예. 특히 또 차가 공간이 좁잖아요. 차에서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없죠.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여기서 똥을 싸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엄습해서 엄습해서 난 그게 더 무서워. 아 잠깐만. 진짜 똥을 내가 여기서 뿌리셨어. 똥을 싸게 되면 잠깐만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똥을 어디다 싸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엄습을 한 적이 있는데 난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방송에 내 보낼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본 게 세 사람이 본 게 서로 다 달라요. 네. 한 사람은 앞에서 오는 거, 한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거, 한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거. 네. 뭔가 다른 원인이 있고 그게 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르게 표출된 것일 가능성이라고 추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니요. 제 추리 말씀드릴게요. 세 사람이 겪었던 공통점. 같은 차를 타고 긴 시간 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MBC 뉴스에서 방영한 중요한 차량 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차의 문을 닫고 오래 주행을 할 때 저산소증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산소 진화. 산소증이요. 뉴스에서 실험한 내용이 뭐냐면 차의 문을 밀폐해놓고 네 사람이 타가지고 있으니까 20분 사이에 20% 밑으로 19%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산소증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 메스꺼움, 구토. 이게 맞물려 드는 거죠. 헛것을 보는 거, 구토를 하는 거. 저산소증이라는 거예요. 이 괘씸 파괴자 정말. 한 명 정도 기절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이렇게 80명이 단체로는 너무 무서운데요. 어떠세요? 괘씸 파괴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이건 좀 나 깨야 집에 될것 가면 좀 같은데? 무서울 것 같아. 일단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무서워하면 자기도 더 무섭습니다. 공포 영화 극장에서 같이 무서워하면서 더 무섭습니다. 진짜 무슨 기이한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정도의 공포감을 다 같이 느낀다는 자체가 기이한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어떤 뭐 페루의 그때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학생들이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기저 요인이 있겠죠. 맞아. 또 한 가지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발표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하면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발표해가지고 내가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널리 이야기를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했나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발표를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분신사바 놀이를 시도한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이한 결과가 나온 경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야, 분신사바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퍼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 뭐냐면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속으로 정말 이 쾌재를 불렀다라고 하죠.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하나 잡으셨어요? 외딴 곳에 갔다가 친구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돌아와가지고
한기를 느끼면서 앓는 병에 걸렸습니다. 네. 뭘까요? 우리 이제 친숙하지 않나요? 감기. 친숙하지. 말라리아. 말라리아요?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 3일 걸렸다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3일 걸렸다가. 그럴 수 있어. 예?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특징이 3일 동안 앓다가 낫는다고 해가지고 3일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둑신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3일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말라리아 형태입니다. 아니 부적 갖고 있는 친구는 부적은 모기가 거기를 문 거야? 지금 면역력이 좋은 거지. 그래 못 들은 거야? 막. 거기만 해준 아니, 거야. 면역력이 좋은 거지. 부적 이거 왜 안 이야기. 뚫려? 막 이러면서. 부적 이야기.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부적 이야기. 여러분께 아주 편안한 과학적인 설명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가진지 안 됐던 부적인데 다 해져 있고 색깔도 없어졌다. 그렇죠. 뭘까요? 물에 빠졌나? 부적을 넣은 채로 세탁기에 넣은 거죠. 나도 이거 생각해. 난 실제 그런 경험이 있어. 부적을 나도. 넣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아까 생각했어. 아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